1976년 미국 대륙 전체가 박정희 때문에 큰 충격에 휩싸였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 국회의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사건이 발각된 것이다. 이것을 미국 언론들은 코리아 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렀다. 결국 미 의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때부터 프레이저 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박정희는 민병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특명을 내렸다. 김형우, 그는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에게 절대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3선 대통령이 될 때 그는 버림을 받았다. 김형욱은 배신감을 느끼며 미국으로 망명한 상태였다. 민병관은 회유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형욱은 단호히 거부하고 워싱턴으로 떠나버렸다. 김형욱은 미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비밀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그리고 2년 후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후 살해됐다. 프레이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됐다. 박정희의 집권기간 전체가 조사돼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라며 국민들을 속였다. 그런데 1년 후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살해됐다. 이제 한국인들도 한국 경제 성장의 진실을 알게 될 기회가 왔다. 그러나 곧바로 박정희가 키워놓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들은 프레이저 보고서를 차단하며 박정희의 경제 신화를 보호했다. 쿠데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쿠데타의 리더가 공산주의자였다니 미국과 일본이 주시하는 가운데 박정희는 반공법을 선포했다. 그것은 자신이 공산주의와 완전히 손을 끊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박정희는 한 언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31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의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 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를 친 것이다. 김형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것은 걸음마를 때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박정희는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버거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경제적 혼란과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전체 공장의 절반 이상이 가동을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거부했다. 그러자 버거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정희의 참모들이 대거 물러나게 됐다. 1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도 전부 잘렸다. 그 뒤 새롭게 경제관료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미국의 뜻에 매우 협조적인 인물들이었다. 새 관료들은 1차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박정희는 당황했다. 이미 진행 중인 계획까지 공격당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저항했다. 오히려 개발계획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미국은 필살의 무기를 빼들었다. 그 당시 한국은 미국의 원조가 끊기면 붕괴하는 나라였다. 이 기사를 본 한국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결국 그는 미국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관리들이 1차 경제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제 미국의 다음 목표는 수출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일이었다. 환율개혁은 한국의 경제구조를 수출 주도형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정책이었다. 그리고 협상 끝에 1달러당 255원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다. 사뮤엘 버거는 이 협상 결과를 이렇게 기록했다. 박정희는 우리의 부추김을 받아서 물가 인상의 위험과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 결과는 매우 좋았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급속히 향상됐다.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출품도 만져보며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한국 민족의 갈 길은 본인이 제시한다.